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몇 개월 전에 레거시 코드의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면서 변경된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전에 먼저 리팩터링을 통해서 변경하기 쉬운 구조로 만든 후에 요구사항을 추가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좀 각색을 해서 좀 더 단순화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그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 레거시 코드에서의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냐면 일단 배송 국가가 멕시코이면은 키가 리마크, 그리고 값이 이제 개인 통관 번호를, 고객의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송 국가가 프랑스이면 키는 VAT 코드라는 키로 하고 값은 이제 매장의 부가세 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는 2, 3년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구사항이 변경이 된 거죠.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은 이제 멕시코에 이어서 추가로 인도네시아인 경우에는 또 이제 리마크랑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아니면은 배송가가 이제 영국이면은 VAT 코드를 추가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네 국가가 아닌 그 외에 나머지 국가 전부에 대해서는 키를 VAT 코드로 하는데 대신 값은 고객의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이 변경이 돼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거의 200줄 정도가 위에 더 있고 밑에도 200줄 정도가 더 있는데 이제 어느 부분이 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인지를 식별한 영역이고요. 여기가 배송 정보를 받아서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은 멕시코면은 뭐 리마크의 패스 넘버, 이게 이제 개인 통관 번호로 되어 있고 이 VAT 코드가 부가세 등록 번호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보면은 VAT 코드가 존재하면은 empty 스트링이 아니면 뭐 그리고 그 배송 국가 코드가 FR, 프랑스이면은 이 VAT 코드에 FR이라는 값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브 스트링으로 두 글자로 잘라서 뭐 FR이면은 VAT 코드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먼저 작업을 했냐면은 코드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네임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을 하는데 보통 리네임을 먼저 하거나 코멘트를 먼저 달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is empty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는 이제 VAT 코드를 만드는 거고 그 밑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if 밑으로. 근데 지금 분리할 수 없는 게 이 VAT 코드가 서브 스트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뭐 두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거나 그러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또 보면은 스타트 위드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플립 이퀄스를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스타트 위드로 바꿀 수 있다고 제안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VAT 코드가 한 글자여도 이제 에러가 안 나겠죠. 서브 스트링을 자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널일 수는 없는 게 이미 널이었으면 이런 데서 그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VAT 코드를 가공하는 부분과 국가가 FR이면은 입력하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위치를 좀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멕시코면은 리마크이고, 리마크를 키로 하고 이제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하고, 네, 그렇게 이제 위치를 옮겨줬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원래 커밋을 해야 되는데, 이 제가 영상을 올리고 이걸 GitHub 레파지토리를 공유 드릴 때는 커밋을 하나씩 남긴 거를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걸 이제 else if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move up into if statement 를 하면은 이렇게 else 구문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merge else if 하고 여기 부분은 중복이니까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그냥 else 붙여도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은 사실 레거시를 리팩터링을 할 때는 최대한 그 직접 코딩을 하기보다는, 직접 코딩하는 건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툴을 이용해서 리팩터링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extract 메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리턴을 미리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이제 여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키랑 밸류를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키랑 밸류를 분리를 하고, 여기 옵션 엔터를 누르면은 그 split into declaration and assignment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하고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랑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분리를 해서 여기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없어져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이 중복이 되잖아요. 이 키밸류를 할당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빼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빼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키랑 밸류가 할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파이널인데 else 구문이 없어서 지금 할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가 else였으면은 만약에 여기가 else였으면은 이렇게 그냥 잘 할당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어떤 꼼수를 이용을 했냐면, 이때는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직접 코딩을 했습니다. 키는 널이고 밸류도 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얘를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얘도 어떤 식으로 분리하냐면, 이제 이러면은 extract common part from if라는 힌트가 나오는데, 이 else 구문이 없을 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래서 else 구문이 있을 때는 분리를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밖으로 다 빠지게 되죠. 이거는 merge else if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키밸류를 할당하는 부분과 이제 풋하는 부분이 분리가 됐죠. 근데 여기는 이제 키가 널이랑 밸류가 널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put if not null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바 util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리팩터링만 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계속 뭔가 제가 코드를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키랑 밸류를
키를 구하는 거랑 밸류를 구하는 거를 나눴습니다. 여기를 이제 중복을 만들어서 한쪽에서는 키만 할당하고 한쪽에서는 밸류만 할당하게 얘는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extract 메서드가 가능한데요. get key 그리고 get value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얼리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else 구문은 빠져도 되겠죠? 여기도 else 구문은 뺍니다. 그리고 지금 딜리버리에 참조하고 있는 그 파라미터들을 다 introduce 파라미터로 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introduce 파라미터 오브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파라미터로 커스텀스 코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move 인스턴스 메서드로 커스텀스 코드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커스텀스 코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바로 move 인스턴스 멤버 메소드가 안 돼가지고 여기를 한 번 더 extract 메소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파라미터 커스텀스 코드로 바뀌었죠. 그럼 이건 다시 inline 메소드를 해서 move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커스텀스 코드의 기존의 레거시 로직이 모이게 됐는데요. 여기 클래스로 가볼까요? 지금은 이제 랩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 클래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게터를 이용하던 걸 직접 필드를 사용하게.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기존의 코드랑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그 기존에 있던 로직을 이 커스텀스 코드로 모은 것 뿐이죠. 기존에 밖에 있던 로직을 안으로, 이 클래스 안으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또 다음 스텝을 했냐면 이제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코드가 정확히 100% 커버리지 동작을 하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배송 국가가 멕시코이면 키는 림마크이다. 이렇게 해서 코파일럿으로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이제 커버리지를 확인하려면 run 이 with 커버리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지금 커스텀스 코드에서 어떤 게 지금 이 테스트를 돌렸을 때 어떤 게 커버리지에 닿았는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가 들어와서 이제 리마크가 초록불이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배송국가가 프랑스이면은 키는 VAT 코드이다. 이것도 다시 커버리지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커버리지가 이거는
커버리지가 닿지를 않았네요. VAT 코드가 FR으로 시작하는데 디버그를 해보겠습니다. 아, 보니까 지금 이게 테스트가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테스트가 두 개 다 돌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걸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면은, FR이면 VAT 코드고, 아니면 멕시코, 아니면 이제 널, 이걸 확인을 해야겠죠? 국가가 멕시코가 아니고 프랑스가 아니면 키는 널이다. 다시 네, 이렇게 커버리지가 전부 다 채워졌고요. 이제 밸류도 하나씩 채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레거시 로직이 전부 다 이제 동작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요구사항을 그 새로 들어온 요구사항, 이제 추가로 들어온 게 이제 멕시코 혹은 인도네시아면이죠.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VAT 코드가 FR인데 이것도 컨트리 아이디로 바꾸겠습니다. 컨트리 아이디 이퀄 이렇게 테스트를 돌렸을 때 돌아가면은 똑같이 동작하는 거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추가해야죠. 새로 배송 국가가 인도네시아면 키는 리마크이다. 돌려보면은 널이 나오는데 지금 구현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이면은 여기가 아니죠. 그리고 영국이면은 여기도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영국 UK GB가 맞을 건데 GB라고 하겠습니다. 돌려보면은 다 맞고 여전히 커버리지는 100%여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배송 국가가 밸류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나씩 구현해 가면서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외 국가이면이죠. 배송 국가가
멕시코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프랑스, 영국이 아니면 키는 VAT 코드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 외 국가이면은 뭐였죠? 개인 통관 번호였죠. S 밸류는 이 테스트는 이제 지워져야겠네요. 너를 반환하는 거였으니까 여기도 그리고 다시 커버리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100%고 지금 새로운 요구사항도 전부 다 구현을 했죠. 그럼 이제 조금 리팩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이즈 프랑스와 바로 프랑스 GB 그리고 여기도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보면은 근데 그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3학년산자로 다시 테스트를 돌려볼까요? 일단 전부 다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고 이즈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이면은 리마크 아니면 VAT 코드 똑같죠? 이렇게 해도 다시 테스트를 돌려봐도 네, 잘 동작을 하고 이것도 역시 VAT 코드이고 아니면 패스너 이렇게 해도 잘 동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이제 레거시 코드의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기능을 먼저 추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리팩터링을 진행을 한 다음에 좀 손쉽게 테스트도 만들고 기능을 추가했던 거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사실 처음에 그냥 그렇게 추가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에 뭐 GB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겠죠. 이게 여기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 외 국가 근데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뭐 어쨌든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좀 점점 더 알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유지보수가 힘들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코드를 그 요구사항을 구현하지 않고 좀 코드를 개선을 해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좀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 영역을 식별을 했으면은 여기를 이제 익스트랙 메서드를 하고 오리지널 로직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 뉴 로직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피처 플래그가 되겠죠? 플래그. 그래서 뭔가 레거시에서 혹시라도 제가 뭔가 리팩터링 했는데 뭔가 코드를 제가 직접 추가를 하기도 했잖아요. 막 널 같은 걸 추가한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기존 로직은 살려두고 피처 플래그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리팩터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실무에서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처로 나눠 놓고 익스트랙 메서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테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기존의 로직을 다 옮겨놔요. 뭔가 여기서 옮겨 놓고서 이 테스트에서 그 어설션을 먼저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리팩터링을 해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